일단 1번부터 보시면 재무 상태표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랑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손익계산서랑. 그래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둘 다 총금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예요? 총액주의.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잖아요. 그래서 표는 표시하는 데 좋으니까 표시고, 계산서는 뭐예요? 계산하는 데 좋으니까 구분해서 계산한다.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그래서 어저께 그 이론 문제 하나 있었죠.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그래서 현금화가 빠른 순서. 그 다음에 비용은 발생주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몇 년 기준으로 많이 나눠요? 1년.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프로그램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안에 보시면은, 잠시만요. 우리 프로그램 안에 보시면 여기 자본잉여금이 있고 무슨 잉여금이 있어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써야 돼요? 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돈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말에 혹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그건 100% 사기꾼이에요. 그 다음에 가계정은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눈에 좀 많이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1번.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가 아니고 큰 항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총액 표시합니다. 순액 아니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몇 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이고, 4번은 바뀌었어요. 자본잉여금이 주식 관련된 거고 이익잉여금이 영업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많아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일 잘했다는 뜻이고, 자본잉여금이 많아 그러면 우리 회사 주식이 많이 비싸다는 뜻이고,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4번은 바뀌었어요. 앞뒤가. 그 다음에 2번 요거 잘 나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방조하고 보통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외우라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외워놔야 문제하고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야 답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기합수표, 그 다음에 우편환 증서, 보통예금. 그래서 정답은 3개세요. 그 다음에 우표는 당연히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표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많이 씁니다. 통신비. 왜냐면 우리가 우표 붙여갖고 편지 보내잖아요. 그럼 편지 가지고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슨 비라 그래요? 통신비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 이거 어저께인가 저번주엔가도 설명드렸었는데, 선일자 수표는 어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일자 수표의 뜻이 뭐냐면 수표를 어음처럼 쓰는 걸 선일자 수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개. 그 다음에 3번 요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말뜻을 좀 이해하셔야 맞추실 수가 있는 문제세요. 일단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익 30만원. 그 다음에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매출채권 감소 7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매출채권에는 두 가지 있었잖아요. 외상매출금하고 뭐 있었죠? 바드러움 있었죠. 얘네 자산이에요. 맞죠? 자산의 뭐예요? 감소. 자산이 줄어들면 이익도 줄어요. 왜냐면 자산이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재산이 줄어들면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부동산 떨어지고 있다고. 더 떨어질 겁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는데 더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오르면 더 큰일 나요. 그래서 전 반토막 나도 상관없고, 내가 갖고 있는 집이 10분의 1 토막 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건 다 겪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집 살 계획 있으신 분은 신중히 진짜 잘 사십시오. 어차피 타이밍 싸움인데 지금 타이밍은 썩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그리고 모르면 이것 좀 하라니까요. 컨트롤 F로 찾으면 나와요. 미지급 비용 찾으면 부채 나와요.
그러면 부채가 줄어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부채가 줄어들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부채가 빚이잖아요. 빚은 최대한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익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래서 결론은 7만원 빼고 얼마 더해요? 5만원 더해요. 그러면은 28만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인데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문제 종종 출제돼요. 그래서 요게 늘어났을 때 어떻게 되냐,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 상관관계 좀 잘 알고 계시면 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좀 말장난 문제예요. 일단 1번 보시면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나는 앞으로 빚이 생길 거야 라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미래 거예요, 과거 거예요? 과거 거죠.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과거에 돈을 빌렸어, 아니면 내가 과거에 카드로 물건을 샀어, 이런 것들이 다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정답은 2번이에요. 저것 때문에 항상에다 밑줄 치세요. 그리고 좀 전에 풀었던 1번 보세요. 1번의 정답 3번이라 그랬죠. 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돼요. 1년 또는 정상적인 정상 영업주기,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2번에는 하나만 나왔죠. 뭐만 나왔죠? 정상적인 영업주기. 그래서 뭐가 빠져서 틀린 거예요? 1년 기준이 빠져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리고 우리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 주려고 하는 거죠? 퇴직금. 그리고 충당 나오면 무슨 법? 보충법.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대손충당금 둘 다 충당이라는 글씨가 들어가잖아요. 충당 들어가면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이에요. 그래서 3번 맞아요. 전 직원이 다 그만둔다라는 전제하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내일 그만둘지, 1년 후에 그만둘지, 5년 후에 그만둘지 모르죠. 솔직히 본인도. 그래서 불확실하지만 확실히 돈 나갈 거는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그만두면 뭐 받을 수 있으니까, 퇴직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뢰성. 요런 거는 암기만 잘하고 있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암기 문제예요.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엔 표현의 충실, 검증 가능, 중립, 목적은 예측, 피드백, 적시. 그래서 정답 4번. 이건 그냥 암기 문제예요. 이게 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종류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다음에 6번 자본적 지출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 자본적 지출에는 증축, 이건 이제 앞으로 종종 써드릴 거예요.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그리고 특히 요분 잘 알고 계세요. 내용연수 증가. 왜냐면 이게 실기 문제에 나올 때 희한한 게 요거 나오면 꼭 지문에 자본적 지출이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내용연수 증가라고 나오면 아 이거 자본적 지출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들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처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원상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수선비나 보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찍을 때 약간 도움이 되는 건데, 자본적 지출 그러면 돈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거. 그래서 증축 돈 많이 듭니다. 내용연수 증가, 우리가 오랫동안 쓰게 만들려면은 안에 있는 부품을 좋은 걸 바꿔야 오랫동안 쓸 수 있잖아요. 네. 엘리베이터 설치 비싸죠. 냉난방도 어때요? 비싸. 그래서 대부분 자본적 지출은 비싼 거.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비해서는 뭐 한 거예요? 저렴한 거. 그렇게 찾는 것도 찍는데 좀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이거 어저께 설명드렸는데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시산표 나오면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세요.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것만 확인해 주는 게 시산표예요. 다른 거 오류는 못 찾아요. 다른 오류는 못 찾는데 이 시산표에서 찾을 수 있는 오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개정 과목의 오류 이런 거는 못 찾고 무조건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거 외적인 건 못 찾아요. 이 시산표에서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8번은 앞에 보세요. 이거 못 외웠잖아요. 이거 못 외워요. 제가 이거 예전에 시켜봤는데 못 외워요. 왜 못 외우냐면 이거 아니어도 할 것도 많거니와 이게 용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로 가세요. 개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가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본이여금이라고 10개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자본이여금이에요. 네, 그럼 이 정도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몇백 개 되는 것도 아니고 딸랑 10개니까. 그래서 정답은 주식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초과금, 감자차익,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그래서 30만원에 25만원에 35만원에서 9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여기 왼쪽에 자본이여금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뭐요? 처분이익. 그래서 정답은 2번에 90만원인데 이런 거 잘 못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일단 제껴요. 빼고 나머지 다 풀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건 가장 마지막에 쓰는 방법인데 시간 모자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무조건 실기 먼저 하세요. 왜냐면 실기는 모르면 못 찍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기는 다 했는데 이론 10개 남았는데 3분 남았대. 3분이면 10개 찍을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해봤는데 시험 때까지 연습을 해봤는데 난 도저히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아. 조금 부족할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실기 먼저 하세요. 왜냐면 이론은 찍기라도 되잖아요. 근데 실기는 못 찍잖아요. 100% 주관식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계산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일단 빼요. 계산 문제 일단 빼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풀어보는 거고 시간 안 남으면 찍을 수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계획을 어느 정도 하고 시험장을 가셔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거 없어요. 시험장 가면 변수가 되게 많다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처음 보는 컴퓨터에 처음 보는 옆 사람에 처음 보는 감독관에 이게 다 처음이기 때문에 긴장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는 어느 정도 계획도 좀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요것도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메모런가. 요것도 은근 지문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메모런가는 이거예요. 이미 발생한 원가. 옛날 거 관련 없는 거. 그래서 메모런가 물어보면 가장 옛날 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취득이라는 건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샀는데 이거 현재 산 거예요? 옛날에 산 거예요? 예전에 산 거죠. 그래서 고장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 100만 원은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사서 씀으로 해서 중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산 금액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메모런가 물어보면은 무조건 가장 옛날 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0번 정답 4번입니다. 일단 우리 보조 부문 배부 방법 일단 시험 보는 거 이거 나와요. 그래서 직접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리고 원가에게는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100% 암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암기 잘했냐 그 싸움이지 누가 더 많이 이해했냐는 그렇게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배부 순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뭐요? 복잡. 그래서 1번 직접 배분법은 제조 부분에만 직접 배분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순서 나오면 단계 맞고요. 그 다음에 상호는 상호 관련성 모두 고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변동원가, 고정원가. 이거는 조금 어려운 시험에 나옵니다. 저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로 배분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변동원가하고 고정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준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준다. 그래서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있는 단일 배분율법은 기준이 몇 개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직접 배분, 단계 배분, 상호 배분가 요 단일 배분율법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이렇게 푸시는 분도 있어요. 1번, 2번, 3번 보던 거야. 맞죠? 직접 배분, 단계 배분, 상호 배분은 많이 봤잖아요. 근데 4번은 자주 안 보던 거죠. 문제 많이 풀면 이렇게 풀어도 답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면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많이 보던 거 한 놈 찾으면 그게 답이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안 보던 거 하나 찾으면 그게 답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꽤 많이 풀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 평균법. 그리고 앞에 보세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균법의 완성품 한산량, 오늘 이거 계산하는 문제 있어요.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말이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한산량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죠. 근데 거기 보시면 동일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동일의 뜻은 같은 겁니다. 뭐 한 거예요? 같은 거. 그러면 둘이가 같아지려면 얘만 없으면 되죠. 초만. 네. 근데 이거 우리 외울 때 제공품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품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제공품이에요. 뭐라고요? 제공품. 그래서 무슨 제공품? 기초 제공품.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이거는 제공품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조업도. 그래서 조업도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총 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그 다음에 총 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가 총액이 뭐 한 거예요?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총이 뭐 한 거라고요? 일정. 그러면 고정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1, 2, 3, 4번 중에서 고정비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보험료. 그래서 고정비라는 게 딴 거 없어요. 숨만 쉬어도 돈 나가는 게 고정비예요. 그래서 우리 보험료는 숨만 쉬어도 돈 나가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3번은 앞으로 종종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보실 겁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조기환급. 환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환급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기환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환급을 받으시려면 수출이나 시설 설비 등에 투자하시면은 조기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조기환급을 해주냐면 우리나라는 국내 거래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출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하게 되면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거고, 그 다음에 시설 설비 투자, 이게 뭐냐면 뭐 기계를 산다던가 공장을 짓는다던가 이런 거를 이제 시설 설비 투자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대기업들이 시설 설비 투자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장으로 해서 돈 버는 시대가 아니에요. 카카오톡 돈 많이 벌고 있죠. 카카오톡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다 바뀔 거예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발전이 덜 된 나라들에다가 공장을 짓고, 싸게 해서 인건비가 싼 나라에다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요런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다가는 공장을 가면 갈수록 덜 지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인건비 싸움도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엔 좋은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욕먹어서 하나는 없어졌잖아요. 미용실 예약하는 거. 예, 그게 카카오톡에서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 말이 많으니까 이제 뭐 카카오톡이 대기업이, 예, 대기업들 좀 욕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몇 가지 포기하긴 했는데 요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시설 설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취업자를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세 개가 가장 문제잖아요. 출산율, 결혼율, 그 다음에 취업률. 그래서 거기에, 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무조건 신고 및 납부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라 그랬죠? 25일 이내예요. 거기에서 말하는 15일은 신고가 아니고요. 돌려받는 날짜예요. 그래서 돌려받는 걸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은 며칠 안에 돌려주겠다? 15일 안에 돌려주겠다지 15일 안에 신고하시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4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앞으로 계속 볼 건데 계속 헷갈릴 겁니다. 왜냐면 이게 생각 외로 잘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답 위주로 보세요. 그래서 14번 보시면 요거는 아마 요번 주에 쪽지 시험 보거나 다음 주에 쪽지 시험 볼 건데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거기 기적일이라고 있죠. 선적일은 배에 싣는 거고 기적일은 비행기에 싣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어쨌든 싣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싣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선적일은 배, 기적일은 비행기예요.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인데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할 때, 돈 꺼낼 때, 네, 그래서 돈 꺼내는 때 그때 매출로 봅니다. 왜냐면 부가세는 돈이 있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돈 꺼내는 경우들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투입이 아니고 그 돈을 꺼낼 때예요. 투입은 이제 소비자가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리고 3번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3번은 세 가지인데 거긴 지금 장기할부 판매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요 세 가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근데 거긴 지금 한 가지만 써 있을 거예요. 장기할부 판매만 써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중간 지급 조건부, 그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그 다음에 4번의 폐업은 폐업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의 정답은 2번이세요. 근데 왜 2번이냐면 앞에 잠시만 봐주십시오. 우리 분계할 때 이거 많이 적었는데 영세는 영세율 뭐요? 세금계산서 메인 매출 전표할 때 몇 번 적겠죠? 그 다음에 내고 신용장, 그 다음에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근데 거기 보시면 면제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시험. 그리고 이론은 항상 목표는 10개입니다. 근데 10개 넘는 거보다 10개 안 될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할 거예요. 특히 초반에는. 그래서 앞에 보시면 1번 여기 거래처 등록 가셔서 350 주 스마일, 그 다음에 동시 40381 51065 광미경, 그 다음에 업태는 도매 및 소매. 종목은 없죠? 그럼 안 넣으면 돼요. 항상 시험은 있는 것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2336 군산동. 이런 거 넣으실 때 주의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타. 그 다음에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하고 끝내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시간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실 때 꼭 시간 재시고 스탑워치 있잖아요. 1시간 딱 재고 해보세요. 그럼 본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 재서 늘어나냐, 속도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리고 제가 이거 나오면 요렇게 써드려요. F2 요거를 코드 도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중요한 건 F2예요. 그리고 요거 넣으실 때 항상 요거 꼭 확인하십시오. 여기 외상 매출금 가서 국제가 3,800, 영진이 2,700. 여기 차익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이거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상 매입금 가서 한국이 7,000, 한빛이 2,350. 그리고 여기 차익 뜨나 안 뜨나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그리고 이거 풀 때마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요거는 순서도 안 나오면 뭐 하라고요? 손대지 마시라.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제조원가니까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 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네, 마지막으로 뭐요? 재무상태. 그래서 딱 보고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본인이 잘 안 되는 파트 위주로 지금은 보세요. 내가 일반 전표가 잘 안 돼. 그러면은 여기 안에 일반 전표 많잖아요. 문제 2번만 해도 쭉 다 일반 전표잖아요. 그럼 문제 2번만 쭉 푸시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교육 훈련비 치시고 150. 그 다음에 누구 적는다 그랬어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냐면 7,515.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익계산서 가셔서 요거를 고치는 거예요. 제품 매출원가 7,515. 그 다음에 누구 적는다 그랬어요? 단기순 이익. 그러니까 적는 건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아셔야 되냐면 누구 적어야 되냐, 누굴 고쳐야 되냐, 요게 중요합니다. 1,323만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잉여금 가서 여기를 1,323만원. 그 다음에 누구 적어요? 마지막으로 미처분 이익 잉여금. 그리고 예전에 했었던 것 중에서 또 풀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얘기하세요. 그럼 프린트 그건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그 다음에 여기 가셔서 5,112만원. 그리고 여기 지금 대차차익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그러면 4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연습하면 쉬운 건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정도는 연습하면 맞출 수 있어요. 요 정도는 맞출 수 있게끔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4점이잖아요. 이론 2개 맞추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맞추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습해서 이거 하나 맞추는 게 더 쉬울걸요? 왜냐면 이론은 높낮이 폭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맞추면 이론 2개 맞는 효과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시고. 그다음에 문제 2번 일반 전표. 그리고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는 조만간은 계속 숙제 조금씩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좀 할게요. 8월 27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약.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약. 거래가 아닌 것. 죄송합니다. 거래가 아닌 것에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요런 거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계약하고라고 있으시죠? 요거는 거래다, 거래가 아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쓸데없는 말이고요. 그 뒤에 거만 하면 돼요. 계약금 160만원을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수표 발행했다. 무슨 예금? 당좌예금. 얼마 발행했어요? 160. 그 다음에 계약금 나오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선급금 아니면 뭐라고요? 선수금. 지금은 뭘까요?
성급금이죠. 왜요? 먼저 뭐 했으니까? 줬으니까. 급자의 뜻이 지급이에요. 그래서 먼저 줬다 그래서 무슨 금이라 그래요? 성급금이라고 합니다. 얼마 먼저 줬어요? 160 먼저 줬어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예요? 풍암. 그래서 뭐 나오면 뭐 요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 다음에 2번 9월 17일 당사는 안동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2,500만원 중 2,0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주고 나머지 500만원은 채무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면제받았다. 그리고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9월 17일 외상매입금 2,500 부채 감소.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얼마 줬어요? 2,000 자산에 뭐요? 감소.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은 뭐 받았대요? 면제 받았대요. 근데 면제 받았는지 면제가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치라니까요. 일반 전표 가서 아무 날짜나 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지금 면제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뭐라고 쳐요? 면제. 그럼 하나밖에 안 뜬다고요. 뭐요? 채무, 면제, 이익. 이런 거라도 꼭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100% 본인 실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시험은 다. 그 운빨이라는 게 조금은 있어야 돼요. 예전에 붙은 분 중에 진짜 그런 분 있다니까요. 일주일 본거에서 다 나왔어. 그래서 붙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운도 운이지만 뭐 운도 근데 실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나온 겁니다. 맞죠? 일주일 동안 공부 안 했으면 하나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런지는 시험 볼 때까지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나오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결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같이 세트로 좀 알고 계세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적어 드릴 건데 공짜로 받는 걸 자산수증이익이라 그래요. 숫자가 받을 숫자고 증이 증여예요. 증여의 뜻이 공짜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본 것처럼 안 갚아도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채무, 면제, 이익.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간혹가다 한 번씩 볼 건데 불 나거나 지진 날 때 있죠. 아니면 요번처럼 호우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재해 손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은 요거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요번 시험에. 네, 왜냐하면 최근에 어쨌든 물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보험 관련된 거거나.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여러 번 풀었었는데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뭐요? 수익. 요런 식으로 이제 뜻풀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요 개정 과목 적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나눠 드릴 거예요. 숙제랑 같이. 그 다음에 10월 2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주식 그리고 별표 3개.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워요. 주식은 그냥 무조건 나오면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주식 안 나오는 것도 행복이에요. 왜냐면 주식 자체가 원래 그냥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5,000원 주당 액면금액 한 주당 발행금액 10,000원을 발행하였으며 발행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없다고 가정한다에다 밑줄 치세요. 없다고 가정하면 신경 쓸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시려면 왜 이래요? 10월 25일 이거 맞추시려면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세무 때 많이 적어 드릴 건데 첫 번째로 뭐냐면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래서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리고 되도록이시면 평소에는 나오셔서 수업 들으시고 중 같은 경우에는 저 때 들으면 조금 피해가 좀 적어요. 기출문제 들어갔을 때는. 왜냐면 기출문제 때 어차피 문제풀이만 할 거니까. 근데 그거 아닐 때는 되도록이시면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유가증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식 발행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용 쓰면 안 되고
이익 나거나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한다.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래도 요거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맞추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10월 2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5천주에 5천원. 그러면 요게 자본금입니다. 왜냐면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무 때는 무조건 계산기 있어야 돼요. 회계 때는 솔직히 없어도 시험을 못 보는 건 아닌데 세무 때는 없으면 그 중요한 문제 풀어야 될 때 계산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5천주에 5천원 하시면 2,500만원 나와요. 그래서 자본금 2,500.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만원에 발행했대요. 그러면 5천주에 만원이면 5천만원 나옵니다. 얼마 나와요? 5천만원.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 그럼 보통예금으로 5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5천만원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변 아니고 대변에 거기 보시면 현금으로 50만원 줬대요. 그래서 현금 50. 그 다음에 우리 딴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2,450 일단 적으세요. 참고로 요거 전산회계 1급에서는 상급인데 전산세무 2급 가시면은 중급으로 떨어집니다. 전산세무 2급에서 주식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해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기 2,500만원짜리를 발행하면서 5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 이익 난 거죠? 2,500 이익 난 거죠. 왜냐면 2,500만원 더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얼마 썼어요? 50만원 썼죠? 그래서 이익은 원래 2,500만원인데 여기 보시면 이익에서 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익에서 얼마를 빼요? 50. 그래서 이익은 얼마만 되는 거예요? 2,450. 그래서 주식으로 이익 난 걸 뭐라 그랬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손해본 건 뭐라 그랬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12월 8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출장. 그리고 초반에 몇 번 적어드렸었는데 우리 출장 가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출장 갈 때는 무슨 급금? 가지급금. 그 다음에 출장 갔다 와서 정산하면 뭐라 그랬죠? 여비, 교통비. 그래서 이렇게 적어드린 적이 몇 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게.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12월 4일.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문에 날짜 나올 때 있거든요. 지금처럼 지금 몇 월 며칠이라고 나왔죠? 12월 4일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 꼭 그 날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일반전표 12월 4일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급금 얼마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얘기도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지문에 날짜 있으면 그 날짜 가서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지급금 얼마 있어요? 150.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거래처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래처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12월 8일 날 대변에 가지급금 얼마 있었어요? 아까 150 홍길동. 여기 있잖아요. 여기 홍길동 150 있죠.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 출장 가서 쓰면 뭐라 그랬어요? 여비, 교통비. 그래서 이분이 얼마 쓰셨냐면은
125만원 썼다고 거기 써 있어요. 제가 뭐 창조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다 적혀 있는 거 가지고 답 맞추는 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얼마 남겨 갖고 오셨어요? 현찰로 25만원. 그 다음에 12월 1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또 밑줄 치세요. 직원부담분.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다가 밑줄 치세요.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직원이 내는 세금, 일명 직원이 부담하는 세금을 무슨 금이라 그래요? 예수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수금. 그래서 우리 월급 줄 때 세금 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예수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내는 세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쉬운 거 먼저 하세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딴 거 못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거기 보시면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 41만 2천 얼마요? 500원. 그 다음에 반은 직원이 냈대요. 직원이 내는 건데 반입니다. 그래서 41만 2,500원에 반은 20만 6,250원이고요. 직원이 내는 세금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금. 그러니까 분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은 이런 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 줄 때 세금 떼는 거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월급 줄 때 세금 뗄 때 뭘로 썼어요? 예수금으로 썼잖아요. 그런 게 연결이 되냐 안 되냐 딱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써 있잖아요.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라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 우리 제조면은 5예요 8이에요? 5죠. 그래서 500번대 복리후생비 얼마냐면은 12만 3,750원.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또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관리부. 관리부는 800번대예요. 그래서 800번대 복리후생비 82,500원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12월 18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투자 목적. 요것도 슬슬 나올 때 됐습니다. 얘도 간혹가다 한 번씩 내는데 우리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업용이면 토지 건물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투자 아니면은 비영업용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투자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답은 투자부동산입니다. 근데 이거 나오면 대부분 토지라고 많이 써요. 왜냐면 이거 낸 이유가 하나거든요. 토지로 쓸 거냐 아니면 투자부동산으로 쓸 거냐 그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부동산 4억 7천 왜냐면 매입시에 부대비용 원가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주니까 안 준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4억 5천 우주. 그 다음에 나머지 2천만원은 무슨 예금에서 드렸어요? 보통 예금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 2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그리고 시험은 복불복입니다. 아마 공부 계속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실 건데 어떤 횟수는 요렇게 나오면 할만할 것 같아 이런 게 있을 거고 어떤 회차는 야 이렇게 나오면 나 시험장 괜히 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시험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시험은. 왜냐면 쉬울 때는 좀 할만하고 당연히 어려울 때는 안 할만하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8월 21일 전자세금 계산서 나왔죠. 그래서 매출의 과세 소위 유통여. 그 다음에 요거는 되도록이면 지켜주세요. 매출일 땐 대변 먼저. 어느 변 먼저요?
대변 먼저.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2,0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200.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우연상사에서 발행한 어음. 남이 발행한 어음 무슨 어음이죠? 남이 발행한 건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아야 되니까 무슨 어음이에요? 받을 어음이에요. 무슨 어음이라고요? 받을 어음. 그래서 받을 어음 1200.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십시오. 우현. 누구라고요? 우현.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현 꼭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요.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그래서 이거는 꼭 숙지하십시오. 내가 발행해서 남한테 주면 그건 지급어음이에요. 근데 남이 발행한 건 내가 받잖아요. 받으면 무슨 어음이에요? 받을 어음. 그 두 가지 차이점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번은 수출. 그리고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매입 매출 전표 이 유형 하는 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수출 나오면 수출입니다. 그래서 10월 11일 매출의 수출 필립스. 대변의 제품 매출 3만 달러에 1200원이면 3600 나와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 3600. 그 다음에 11월 7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2000cc.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불공의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 제외요? 1000cc. 제외란 뜻은 과세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경차 제외 8인승 이하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십시오. 2000cc. 2000cc 몇 cc보다 크죠? 1000cc보다 크죠? 1000cc보다 크니까 11월 7일은 불공이에요. 요 제외란 뜻은 1000cc 이하는 과세란 뜻입니다. 근데 1000cc보다 크면 불공입니다. 전진이래네. 매입의 불공 전진 자동차. 전자는 역.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나오면 두 가지예요. 차량 운반구 아니면 차량 뭐요? 유지비. 이렇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차 샀죠? 차량 운반구. 그리고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합친다 그랬어요? 나눈다 그랬어요? 합쳐요, 불공은. 그래서 2420.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죠? 거기 보시면 무슨 예금에서 드렸어요? 보통 예금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도 2420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11월 17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이면 매출의 현과 오미자. 전자는 안 하셔도 지장 없어요.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는 전자 꼭 해야 되는데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은 전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등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 거기 옆에 보시면 79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은 10%니까 얼마예요? 79,000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으로 팔았으니까 현금 팔았다라고 거기 써있죠?
현금 86만 얼마요? 9천. 정리하시고. 그래서 뭘로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증빙을 뭘로 주고 받았느냐 그거 좀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 증빙에 네 가지 있었죠.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그 다음 무슨 영수증? 현금 영수증. 그래서 세금 계산서라고만 그냥 얘만 딸랑 나오면 불공 아니면 과세예요. 그래서 과세 아니면 불공. 그 다음에 계산서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면세예요. 얘 무조건이에요. 팔았으면 매출의 면세, 샀으면 매입의 면세.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카드일 때는 카과 아니면은 카면이에요. 카과의 뜻은 카드 과세, 카면의 뜻은 카드 면세.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라고 나오면 현과 아니면 뭐라고요? 현면.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 패턴에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유형 구별하는 데 조금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건 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답을 가르쳐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답 알려드려도 안 되더라고요. 해봤는데. 그래서 12월 15일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입의 과세. 왜냐면 불공에 원재료 사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잘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빨리 불공을 외우세요. 그러면 구별하기 훨씬 더 수월해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삼촌, 전자는 여, 원재료 230, 세금 23만원, 그 다음에 현금 153만원, 그 다음에 어음, 우리가 물건 사면 어음 줘야 되잖아요. 주는 어음 무슨 어음이라고요? 지급어음. 받는 어음은요? 받을 어음. 그거 잘 기억하시고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어음 같은 경우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노트북.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쪽에 삼성카드. 그래서 12월 24일 매입의 카드니까 카과. 그 다음에 거래처는 삼양, 전자는 필요 없고. 우리 노트북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죠. 비품 600. 왜냐면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러면 세금은 60. 그래서 포함인지 별도인지 그것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는 현금이라 그랬어요? 외상이라 그랬어요? 외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미지, 급금 660. 무슨 카드요? 삼성카드.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수정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 4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문제 2번, 문제 3번이 들면 문제 4번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왜냐면 분계 문제라. 그래서 거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첫 번째 줄에 일반 전표.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현금 영수증. 그러면 결론은 또 잘못 넣었다는 얘기예요. 뭐를 잘못 넣었냐면 일반 전표가 아니에요. 왜냐면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그래서 일반 전표 삭제하고 어디에다 넣어요?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헷갈릴까봐 거기 적어놨잖아요. 마지막에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네, 공제 받을 수 있다란 뜻이죠. 그래서 매입의 과세로 처리하시면 현금 영수증이니까 매입에 뭐요? 현과. 그 다음에 모두 판다. 전자는 필요 없고요. 마지막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비품. 그래서 차변에 비품 200. 왜냐면 거기 보시면 22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부가세 포함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는 부가세 포함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은 20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그래서 대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220. 그리고 이거는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들 처음 왔을 땐 차대변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분계 조금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하고 나면은 분명히 늡니다. 안 느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8월 2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2,500만원. 그래서 일단 보통예금으로 얼마 들어온 거예요? 2,500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 2,500.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상매출금 잔액 1,500.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얼마 있었다고요? 1,500 마산. 그 다음에 나머지 1,000만원은 마산에서 발행한 어음대금을 조기 상환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돈 받는 어음 무슨 어음이죠? 지금 통장으로 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무슨 어음이어야 돈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어음이어야 돈 받을 수 있죠. 왜냐면 받을 어음이 돈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돈 줬대, 그러면 그때는 무슨 어음으로 처리하세요? 지급 어음. 그래서 그 말뜻을 좀 이해하시면 조금 구별하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결산. 그래서 결산 숙제는 요번 주에 한 번 더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결산 나오면 일단 이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동 결산 5가지. 기말, 그 다음에 퇴직급여, 그 다음에 강가, 그 다음에 대손, 마지막으로 법인세.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요것도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성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헷갈리시거나 잘 안되시는 분들은 감소시키고, 자산부채 자본은 올해 거, 그 다음에 수익비용은 언제 거요? 내년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만 뭐예요? 자동. 왜냐면 3번은 감가상각이잖아요. 그래서 자동, 수동 구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1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8월 1일. 그리고 비용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변의 보험료인데 거기 보시면 제조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죠? 관리 있죠? 그러면 5하고 몇으로 나눠야 돼요? 8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얘는 계산을 2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비용일 때는 지금 비용 처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해 거 계산해야 돼요? 내년 거 계산해야 돼요? 내년 거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연습이니까 전 항상 2가지를 다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기 거하고 차기 거. 그래서 제조는 180만원 곱하기 올해 8월 1일부터예요. 그러면 8, 9, 10, 11, 12. 제가 헷갈리면 뭘로 하라고요? 손으로. 그래서 올해는 5개월입니다. 그래서 12분의 몇이요? 5. 차기는 뭐 따로 계산할 필요 없구나. 어차피 단기 구하면 저거 되니까. 그냥 그래서 계산기로 180 나누기 12 곱하기 5 하면 75만원은 올해 거예요. 그
그러면 내년은 105만 원 되겠죠. 차기. 그래서 여기 단기라기보다는 제조로 할게요. 그 다음에 관리는 156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2분의 5 이렇게 두 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두 가지로 나와서 두 번 하는 거예요. 한 가지로만 나오면 몇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56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5 하면 65만 원 나와요. 요게 단기. 그 다음에 내년은 91만 원 나와요. 요게 차기. 그 다음에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차기 거 쓴다 그랬어요. 비용일 때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105만 원이랑 여기는 얼마요? 91만 원. 그리고 이거는 내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비용이죠.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년 거 줬잖아요. 내년 거 줬으니까 무슨 비용이요? 성급 비용.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결산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이게 100% 암기로만으로는 못 풀어요. 그래서 말 뜻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좀 복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회사 가시면 월급 많이 주는 거고요. 이거 할 줄 알면. 그래서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절대 공짜는 없고요. 돈 많이 주면 돈 많이 주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3D 업종의 월급은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 외국처럼. 그래서 최근에도 아시는 분하고 대화를 좀 했었는데 외국 취업 준비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알고 가십시오. 여기에서도 외국 취업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딱 하나만 이것만 이길 수 있으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 반대하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하시는 외국인 분들 있으시죠. 일하러 오신 분들. 그분들 우리나라에서 쳐다보는 눈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게 보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그러면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 눈빛을 본인이 받아야 돼요. 그걸 이겨낼 수 있으면 나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월급은 괜찮아요. 그 대신 그 나라 사람이 안 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월급은 좋아요. 저 아는 애도 외국에서 그런 쪽 일을 하는데 월급 우리나라보다 2~3배 이상 많이 받아요. 일하는 시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고. 근데 그것만 이겨낼 수 있으면 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 가서 그거를 내가 견딜 수 있냐 없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과부적. 현금과부적 나오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뭐요? 잡손실. 이거 기억 안 나면 이거 못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50만원 모아돼요? 많대요. 그래 많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 대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 회수했대요? 30만원 영진. 그리고 헷갈리시면 제가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거기 날짜에다 밑줄 치세요. 12월 11일. 그래서 날짜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12월 며칠 가라고요. 11일 가요. 그리고 찍는 방법은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현금과부족이 지금 밑에 보면 대변에 있어요. 어느 변에 있어요? 대변. 그럼 무조건 반대로 넘겨요. 결산 때에는
모르겠어. 근데 나 얘 어디 있는지 알았어. 찾았어. 그러면 무조건 반대로 넘겨요. 대변에 있는 거 어느 변으로 넘겨요? 차변으로. 현금과 부족 50.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니까 잡 이익이에요. 나쁠 때는 뭐예요? 잡 손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에다 입력하시면 되고, 자동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그래서 3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 그러면 여기 가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컨트롤 F. 감가 치면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위에 일반 감가상각비가 5. 그래서 500번 땐 제조부잖아요. 그러면 기계장치 가서 얼마요? 180. 그 다음에 그냥 감가상각비가 8이에요. 그러면 8은 관리부죠? 관리부는 뭐예요? 건물. 건물 얼마요? 100. 그리고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이건 연습하면 할 수 있잖아요. 수동 결산이야 시간이 좀 걸린다 치지만 자동은 하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6번 조회죠. 요건 요번 주 중에 요건 내일 아마 숙제 나갈 거예요. 조회. 또 조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냐가 아니고 이거예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차량 유지비, 판매비 및 관리비. 800번대 차량 유지비죠? 판관비가 800번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분기할 때 쓰는 걸 계정 과목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계정 과목. 계정 과목은 월계표. 일단 어디 있는지 알아야 거기 가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거래처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3번 부가가치세죠? 네, 부가세에서 돈 물어보면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매수나 개수 물어보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자세히 물어보면 뭐요? 메인 매출장인데 얘는 이 그 틀에 안 맞아요. 요 문제는 유일하게. 그래서 이런 틀에 안 맞을 때는 그냥 다 찾는 게 좋은데 이거 두 번째에 있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시면. 그래서 틀에 안 맞는 것도 간혹가다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월계표 가셔서 4월 중이죠. 그러면은 여기 월계표 가서 4월에서 4월.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차량 유지비입니다. 여기 있어요. 56만원.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앞에 못하면 뒤에는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되는지 일단 그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처 원장. 그래서 여기 거래처 원장 가셔서 3월 31일이죠. 그러면 3월 31일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거래처 이름은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잔액이 가장 큰 데죠. 또 여기 보시면 가장 큰 데가 여기에요. 유민. 그래서 거래처명은 주도 꼭 쓰셔야 돼요. 유민. 그 다음에 금액은 507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세금계산서 무슨 표요? 합계표. 그래서 여기 합계표 가시면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죠. 주민등록번호 여기 있어요. 여기 밑에도 있고 여기 주민등록번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급가액 물어봤죠. 얼마예요? 500.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일단 신호 확인하고 쉬었다가 11시 50분에 원가액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원가액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할 거랑 몇 가지 좀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신호 확인 좀 이따 해주세요. 아직 안 눌렀어요.